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됐는데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문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 씨죠.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이미 한참 성인이 된 후의 얘기들인데 2009년 공주대 일본 국제조류학회 제출 논문 초록. 이 초록이란 것이 이제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논문 앞에는 이제 한글로 이 논문은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요약본이고 뒤에는 영어로 다시 한번 그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록에 제3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제1저자인 이 논문에 최 씨가 조민을 만나기도 전에 교수가 이름을 먼저 올리자고 했다. 이름을 올린 뒤에 주말에 가끔 나와서 어항 물갈이 정도의 일을 했다. 자, 지도교수 김 씨는 허드렛 일 하는 걸 내가 너무 좋게 써준 것 같다. 자, 여기에다 검찰은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 리허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도교수 김 씨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너가 거기 관여했다고 해라. 조사 아르바이트 했는데 성실했다고. 네가 영어 잘하니까 직접 발표를 해야 했다고. 라는 취지의 나름 이렇게 지시사항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조민 씨가 이제 당시에는 대학원생? 그러니까 성인이긴 합니다만 이제 20대 초반이었겠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뒤에 면접을 8일 앞두고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자, 이것을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썼는지 이 법정 진술이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논문에 직접 관여했던 저자들이 논문의 기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3저자로 넣어줬다. 이 부분은 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1에서 5%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하는 분들. 네. 이거 사실 그 기여도를 수치로 정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예. 분명한 건 조민 씨에게 뭔가 좀 특혜를 준 건 분명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특혜가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경심 씨 측에서는 이 녹조, 그러니까 조류에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항 물 갈아주는 거는 이 조류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도 교수가 조민 씨하고 나오는 대화, 이 대화가 포장해 주는 거. 그냥 3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3저자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면접 때 질문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리허설, 코칭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물 갈아주는 정도 일밖에 안 했는데 번역도 네가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네가 한 거니까 그래서 3저자 올라간 걸로 하자 이렇게 입맞춘 거 아닙니까? 예.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좀 그런 점에서 이 파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민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재판이 열리고 나니까 정경심 교수 측 당시에 누가 부탁을 했건 자발적으로 도와줬건을 떠나서 법정에서는 결국 이제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조금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녹취 파일을 본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우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참 이 문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또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또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 근데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혀 연고도 없는 이 공주대학교의 교수를 엄마 아버지가 안다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저자 논문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선에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이런 건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인문사회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정말로 그 부모 찬스를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찬스를 집안에 교수 하나 없는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교수가 있는 딸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예. 과연 이거는 조국의 딸만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한 대목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이건 피를 토할 일입니다. 그것도 더욱이 진보를 외쳤던 조국 교수 집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제 조국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원인이 된 것인데 아무튼 너무도 좀 비통한 심정이고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지도 교수의 문제라고 봅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칩시다. 그 딸은 뭐 대학원 가고 싶으니까 예. 뭐 실력은 없고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 아는 사람 이런 거 해가지고 논문 제3자자 아니 대학에서 이런 국제 조류 학회에 논문 제출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예. 그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했다 치더라도 지도 교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헛된 일을 하는 걸 내가 너무 좋게 써준 것 같다.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연구소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번에 조국 교수 사건을 통해서 대학의 학문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윤리도 정말 명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죄를 물어야 되고 예.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설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제3자의 논문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큰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면은 이거 무슨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예. 사회 공신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에 있는 이 지도 교수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저는 사실상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또 맞서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이제 조민 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주대 교수와 만난 체험 활동 부탁한 시점, 최초 시점 처음에 언제 봤느냐? 정 교수 측에서는 이제 2007년 7월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검찰에서 얘기는 2007년 7월이 아닌 2008년 7월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기억이란 것이 물론 본인이 군대를 입대했던 해 아니면 대학을 합격한 해 이렇게 개인사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날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본인 얘기도 아니고 타인이 부탁한 딸을 처음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던 시점을 물론 이제 재판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꼼꼼히 찾아보고 내가 언제 만났는지 알고 나왔어야 되지만 10년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솔직히 쉽지 않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다 보면 신빙성은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07년 7월에 만났다라고 정경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검찰 측에서는 아니다. 2008년 7월에 만났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아까 논문의 3저자는요. 그게 1% 기여했든 0.5% 기여했든 어쨌든 기여했다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 확인서 이 확인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한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뒤에 한 번이 있어요. 예. 그런데 2008년 7월에 만났다 그러면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한 게 완전히 허위 확인서가 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논문 기여도 하고 상관없이 아니, 위법 100%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짓이 되는 예. 거죠. 단 정경심 측이 주장하듯이 2007년 7월에 만났다라면은 이 부분의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게 좀 11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기록들도 사실 지금 남아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 이게 허위냐 허위지 않느냐를 가를 핵심 쟁점이 이 시기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교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너무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변명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허위로 논문에다가 지인의 이 딸의 이름을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예.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은 이 문제가 신경 쓰이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자료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로 올라가는 문제를 간단히 할 수 없는데 그걸 지금 기억을 못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지금 발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오래된 일이라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아닐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아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법적 기준이 아직 없어요. 말 그대로 윤리 문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 윤리 문제가 됩니까 이게? 예.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갈 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못 들어간 사람에게는 인생의 큰 실패를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죠.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엄청난 자질이고 예. 이거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기본 취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아빠 엄마 찬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병적인 존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이 교수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또 지금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학생들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교수의 윤리나 법적인 어떤 그 인식 미비가 얼마나 심각한가. 예.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로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준다는 생각에 좀 더는 할 말이 없는 대목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자체를 박탈한 행위. 물론 본인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겠습니다만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대대로 이제 집안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던 조 씨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웅동학원 비리 사건. 이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지금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학교 재판 관련인 만큼 이 검찰 구형이 지나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선고에서는 구형보다는 보통 이제 5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낮은 판결로 봐야 될지 구형으로 봐야 될지 재판부 검찰의 주장을 상당수 인정했다고 보여집니까? 저는 너무 국민들의 눈높이나 예. 또 웅동학원을 놓고 이 조국 교수의 일가가 벌인 이 범죄 행각을 보면은 6년이 아니라 저는 10년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이 웅동학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 허위 채권까지 만들어 가지고 100억 원대입니다. 사미천도 삼고 또 소송도 허위로 한 것도 나왔고요. 예. 또 공사를 어디에 했는지도 아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관련된 서류도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나쁜 이 범죄 행위거든요.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첫 선고가 검찰에 6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이제 선고가 나올 겁니다. 구형은 나올 것이고 조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에 비하면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명확한 거는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웅동학원에서 벌어졌던 이 범죄 행위들은 사실상 학원을 사유화해서 그 사유화된 어떻게 보면 깡통밖에 안 될 수 있는 그 학원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에 비하면 6년의 구형은 너무도 저는 낮은 구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에서 첫 선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생의 현재까지의 반응이 이제 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달게 죄값을 받겠다 그래서 1심 선고가 일단 6년보다는 적을 테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이게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1심 선고 받고 빨리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일까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지금 이제 이 100억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학교 이전 공사를 맡았는데 이걸 이전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돌려줘라. 그리고 예. 빚진 돈 내놔라 그러고 웅동학원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고 예.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100억대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잡은 거거든요. 이 100억대 채권을 가지고 이후에 자녀들, 특히 동생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사업에 미천으로 썼다. 이게 이제 이 논리인데 이게 사학들이 대부분 일부 사학들이 돈을 빼먹을 때 학교의 공사를 고리로 해가지고 대부분 빼가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수긍을 하고 좀 처벌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재판을 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이미 총선 전에 많이 나왔었고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큰 관심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 동작 지역에서 이제 나경원 현 의원이 21대 총선에는 의원직을 이제 잃게 되죠. 얻지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MBC에서 방송했던 두 차례의 관련 그 자녀 의혹 방송이 크게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사실 그 나원내 대표의 자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지난 연말 올 초까지 있었는데 이 얘기는 다시 안 나오네요. 조용하네요. 네. 참 우리나라 정치권 모두가 다 그렇지만 한 번 여론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요. 예. 과거에 안희정 지사 미투 사건 났을 때 정치인들이 다시는 그런 일 안 벌일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터졌습니다. 오늘 터졌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입시비리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고위공직자하고 국회의원 당시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또 다 전수조사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거는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될지 언론이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약속을 하고 국민들 앞에 공약을 하고 그러면 좀 언론이 계속 이 부분은 부각을 시켜서 정치권이 결국 하게끔 만드는 게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1대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5월 30일에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데 21대 국회의원들은 전수조사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근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국회고 20대 국회가 전문가들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21대 국회는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전수조사거든요. 저는 충분히 응할 수 있다고 보고 예. 특히 이제
한국당 이름으로 당선이 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신뢰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쪽에서 예. 먼저 나오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마 20대 국회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